서울의 봄은 유난히 바빴다. 도심의 하늘은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명문 사립대 캠퍼스 안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은 한층 느긋하고 단정했다. 학생들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옷을 입고 손에는 고가의 텀블러를 쥐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김민수는 어딘가 낯설고도 불편한 존재였다. 오래된 가방을 맨 그의 어깨엔 밤새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오늘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장학금으로 다니는 국립대생이었지만 친구의 과제 연구를 돕기 위해 이곳 사립대 캠퍼스로 잠시 왔던 것이다. 캠퍼스 중심의 분수대 앞을 지나던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햇살 속에서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 주변 공기마저 투명하게 바뀌는 듯 했다. 유지훈이었다. 그녀의 걸음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었다. 누가 보아도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주변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소문 교수님 딸이래. 유명한 유정호 교수님. 그 말들은 민수의 귀에 낯설게 박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 여자의 삶이 어떤 곳일지 상상했다. 학비 걱정도 아르바이트도 전세 계약 만료의 불안도 모를 세계. 그가 살아온 곳과는 달랐다. 민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 순간 우연히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그녀 발치로 떨어졌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민수도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잠시 스쳤고 짧은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단 몇 초의 마주침.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민수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가 일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 들렀다. 전화벨 소리와 시동 소리,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술집 간판 불빛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운행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잠바에 묻은 기름 자국, 손등에 굳은 살, 그리고 가끔씩 멈추는 기침 소리.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늘 존경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나 요즘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나 이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피곤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 일찍 자라는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다시 지훈을 보게 되었다. 이번엔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노트북을 펼쳐두고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변엔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화 중간중간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두가 예의를 지켰다. 민수는 조용히 옆자리에서 자료를 복사하며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의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연이란 묘했다. 그날 오후 친구의 부탁으로 참여한 사회복지 봉사 동아리 소개 모임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회의의 사회를 맡고 있었다. 깔끔한 목소리로 안내문을 읽던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잠시 눈빛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 희미한 놀라움이 스쳤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은 미묘하게 요동쳤다. 그녀가 사회를 보는 동안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봉사 동아리의 활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다. 지우는 사무국에서 일정과 예산을 총괄했고 민수는 현장 봉사팀에 속해 있었다. 처음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은 자연스레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민수는 늘 묵묵히 일을 처리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은 빠르고 정확했다. 지우는 그런 그의 태도에 서서히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교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담담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오자 봉사팀은 외곽 지역의 보육원을 방문했다.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유리창 너머로 도시 외곽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낡은 건물, 폐차된 트럭, 그리고 오래된 간판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평소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민수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연필, 중고책, 그리고 과자 몇 봉지가 있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물건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보육원 아이들은 두 사람을 반겼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놀며 웃음을 터뜨렸고 지우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그날 하루 지우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조용히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물병을 내밀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물을 받았고 짧은 침묵 속에서 둘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며칠 후 지우는 일부러 동아리 회의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곳엔 이미 민수가 봉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깔끔했고 한 줄 한 줄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심일까? 그 순간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태생이 중요하다. 품격은 가정에서 나온다. 그 말이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을 지배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낡은 금속처럼 삐걱거렸다. 그날 이후 민수와 지우는 자주 마주쳤다. 도서관 복도, 카페, 그리고 캠퍼스 벤치. 둘은 특별한 약속 없이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가끔은 한쪽이 기다리고 가끔은 우연히 마주쳤다. 그 만남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자라났다. 민수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했고 지우는 그의 하루를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낯설게 바라보았다. 민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노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그 차이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지훈의 친구들은 그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 남자 장학금 받는 학생이라며? 집이 좀 어렵다던데. 그 속삭임은 작지만 날카로웠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말들이 가슴 어딘가에 작게 박혀 남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 걸까? 사랑일까, 연민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 그 단순한 이유가 모든 걸 이끌고 있었다. 한편 민수는 달랐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자신이 속한 세계가 그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웃는 얼굴,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문득 멈춰서서 바람을 느끼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빛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다른 세상에 있어도 이 마음만은 진짜로 남겨야 한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캠퍼스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공기 중의 빛을 그리며 미소 지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엔 어떤 단어보다 깊은 감정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감정을 오래 두지 않았다. 가을의 공기는 묘하게 쓸쓸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와 지우는 이제 사람들 몰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캠퍼스 뒷길을 함께 걸으며 낙엽을 밟고 작은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다. 지우는 늘 밝은 얼굴이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그 둘을 좁게 가두기 시작했다.
지윤의 친구들은 은근한 말투로 농담처럼 물었다. 너 요즘 그 장학금 학생이랑 자주 보인다던데?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묘한 공기가 남았다. 민수는 그런 이야기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와 있을 때 느껴지는 진짜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진짜가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두 사람 모두 아직은 몰랐다. 하루는 동아리 회식이 있었다. 작은 이자카야에 모인 학생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민수는 술을 잘 못했지만 분위기에 맞춰 몇 잔을 마셨다. 그때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지윤이랑 사귀는 거야? 순간 공기가 정지했다. 지윤은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음소리 속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한 금을 만들었다. 그날 밤 지윤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떴고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일었다. 며칠 후 민수는 지윤의 집 앞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를 마주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정원에 놓인 조각상, 문 앞을 지키는 경비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자신의 신발에 묻은 먼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우리 집 앞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짧은 인사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그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살던 세상의 공기와 그녀의 세상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늦은 밤까지 대리운전을 나가 있었다. 부엌에 놓인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국 한 그릇과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늦는다. 밥 먹고 쉬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꿈일까?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윤의 생일이 다가왔다. 민수는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작은 원룸에 협소한 부엌에서 밀가루를 흘리고 초를 하나하나 꽂았다.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친구들과 함께였다.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샴페인 잔이 반짝였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멀리서 잠시 바라보다 케이크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 적힌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있었다. 너의 하루에 내가 잠시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그 문장은 그날 아무도 읽지 않았다. 그날 밤 지윤은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상자 안에는 촌농이 굳은 작은 케이크가 있었고 옆에는 그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알았다. 그의 진심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늦가을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다. 캠퍼스의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엔 겨울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지윤과 민수의 관계는 조심스레 이어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비밀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교수들의 귀에도 부모들의 입에도 스며들었다. 유 교수님 따님이 어떤 학생과 만난다더라. 그 말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민수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지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커피잔 하나와 작게 포장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지윤이 아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유정호 교수였다.
순간 카페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굳어버렸다. 교수는 조용히 그의 앞자리에 앉았다. 주변은 정적에 잠겼고 바람 한 점조차 멎은 듯 했다. 그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유정호 교수의 시선은 민수를 꿰뚫는 듯 했고 그의 표정은 냉정 그 자체였다. 민수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인사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지훈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만으로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교수의 손에는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깨끗한 종이에 새겨진 이름과 직함, 그리고 한 줄의 무게감. 그건 마치 너와 나는 다르다는 선언처럼 보였다. 유정호 교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아도 민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얼굴은 침착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억눌린 수치와 자존심의 진동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날의 카페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한눈에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대답보다 더 명확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도 가볍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놓인 민수의 메모를 바라보았다. 그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민수는 지훈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보냈던 미소, 그 손끝의 온기, 함께 걷던 길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세상은 때때로 사랑보다 계급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엔 대리운전 차량들의 불빛이 이어졌다. 그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비 오는 밤에도 묵묵히 핸들을 잡고 달리던 그 뒷모습. 그 안에는 체념이 아닌 자부심이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나도 내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 결심이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피어올랐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잠시 빛났다. 지훈의 이름이었다. 단 한 줄의 메시지. 미안해. 그 한 문장이 모든 대답이었다. 민수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엔 슬픔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스쳐갔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바깥의 비가 멈추고 창밖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민수는 조용히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안에는 작지만 확실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은 언젠가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만큼 강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서막이었다. 겨울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강이동 복도를 스치며 창문 틈새로 흰 서리가 밀려들었다. 민수는 늘 앉던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엔 오직 한 사람 지훈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소리, 눈빛, 그 작은 손짓까지도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젠 닿을 수 없는 거리 너머에 있었다. 며칠째 연락은 없었다. 그녀의 번호를 눌러보지만 망설임 끝에 다시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혹시 나를 잊은 걸까? 그 생각이 스치면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날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둘이 함께 웃던 거리, 카페 창가에 앉아 마주본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던 그때였다. 그때 문득 진동이 울렸다. 보류된 메시지 읽건.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아빠가 모든 걸 아셨어. 더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듯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화면은 천천히 꺼졌고 그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건 단순한 사랑의 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반사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프지? 그녀는 잘못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절대적이었고 자신은 그 질서 바깥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없었다. 그녀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둘을 갈라놓은 것이었다. 민수는 강물 위로 시선을 내렸다. 그 안에는 흐릿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분명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느꼈다.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잃는 대신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그건 끝까지 버티는 법이었다. 며칠 뒤 지우는 학교를 휴학했다. 유 교수의 뜻이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집안에 머물렀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준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짙은 갈색 목도리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지훈아, 세상이 널 막더라도 넌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야.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라. 민수.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엔 후회보다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끝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기억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이 될 것임을.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를 잊지 못한 채. 민수는 현실 속에서 더 강해졌고 지우는 마음속에서 그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보게 만들었다. 그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